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성고 국어 가르치는 박사라고요. 동성고 제일 이제 이 근방에서 아마 저보다 오래 하신 분은 흔치 않으실 거예요. 당연히 근방에서 이제 동성고 내신을 할 거니까 사실 전국에서라고 해도 되겠죠? 전국에서 아마 이제 저보다 오래 하신 분이 흔치 않으실 테니 이제 제가 제일 동성고를 잘 알고 이번 시험에서도 동성고 좀 어렵게 내시려는 노력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이제 함정 유형들 제가 정말 꼼꼼히 알고 그런 것들을 모두 대비해서 학생들이 다 잘 봐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말에 그런 함정 유형들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또 이제 도움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설명의 차례를 보시면 범위가 어땠는지와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함정 유형들이 존재하거든요. 동성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 기말에도 이제 계속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략들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중간고사 범위가 이렇게 이제 여러 영역들로 출제가 되었고 이거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교과서 단원까지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하나 특이점이 바로 3월 학력평가 지문이 범위로 중간에 이제 공지가 됐다는 점이겠죠. 그 학력평가 지문도요. 원래는 나오면은 독서나 문학 지문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특이하게 화법작문 단원에서 이제 출제를 하시게 됐다. 이 점을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 문항 수와 배점을 보면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배점도 골고루 이제 이 정도면은 작년 중간고사로 이제 치면은 문법의 배점과 문항 수가 되게 컸거든요. 작년 중간고사에서는 이게 한 51% 정도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골고루 출제가 됐고 그렇지만 여전히 문법에서 제일 조금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좀 문법에 치중을 하시겠다. 이 점을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작년부터 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술형은 원래 이제 교과서 개정 전인 24년도까지는 계속 출제를 하셨는데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서술형이 없고 객관식만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도를 제가 이제 총평을 내렸을 때 중정도로 총평을 내려봤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시겠다고 하셨대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구나 하고 대비를 이제 아주 꼼꼼히 했는데 그 대비가 또 이제 도움이 된 건지 아니면은 조금 어렵게 내시려는 게 조금 이제 실패를 한 건지 난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점, 평이하게 나왔다는 점. 그래서 막 100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1등급이 아직 취합은 전체 분위기는 또 취합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많으면 또 1등급이 없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그렇다는 건 무조건 기말고사의 난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게 작년 중간고사 때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도 교과서가 처음 개정되고 선생님들도 이제 간을 보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난도 조절에 실패하셨어요. 근데 기말고사, 그 다음 시험인 기말고사가 엄청 고난도로 나왔습니다. 약간 이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하나 특이점이 문항수가 늘어났습니다. 항상 27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문항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시간 분배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월 학력평가 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는데 이게 24년도에 한번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원래 동성고 전통이 아니에요. 동성고는 원래 이제 교과서 범위만 내시다가 그 이제 24년도 3월에 학력평가 이제 보고 학력평가를 이제 우리 내겠다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학력평가 지문이 계속 출제되려나 싶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말고사 때는 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안 나왔다가 이번에 또 이제 2년 만에 그러니까 3월 학평이 출제가 된 점이 또 특이점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문학은 중간에 이건 전통입니다. 동성고. 단어 하나를 살짝 바꿔서 함정을 내요. 선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큰 틀을 봤을 때는 뭔가 배운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중간에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애들이 그래서 대비를 이제 할 때나 아니면은 애들이 평소에 이제 문제 풀 때 내가 배운 느낌이 있으면은 그 선지를 그냥 넘어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동성고는 그렇게 하면은 쫘라락 틀려요. 무조건 이런 함정 유형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비할 때도 말하지만 선지 하나하나를 구절을 꼼꼼히
구분해서 OX를 판단하라고 항상 이제 제가 정신교육을 막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정신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이런 이제 함정 유형에 잘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쉽게 이제 풀었을 수 있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당연히 이제 문학이라면 출제가 되는데요. 또 이제 어렵게 내려고 노력한 지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학 작품이 이제 자습서 설명이든 아니면 이제 누구나 가르칠 때 이 구절이, 이 표현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누구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그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도 이 표현법이 적용되니? 를 물었어요. A 구절이 A 표현법이라는 건 당연히 알지만 이 구절도 A 표현법이라고 말할 수 있니를 물어봤던 거죠. 이거는 자습서 설명이든 뭐 어떤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설명이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애들이 만일 그 구절이 이 표현법이라는 거를 달달달 암기만 했더라면은 절대 접근 불가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는 그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새로운 구절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작품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어떤 표현상 특징에 대한 풀인데, 보통 자습서든 어디든 간에 설명하는 건 요 구절입니다.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에 밑줄이 쫙 쳐 있고 이게 이 표현법이다라고 배워요. 애들도 이제 이거를 당연히 알아요. 달달달 암기를 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럼 이거는 뭔데? 여기에도 너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니를 물었다는 거죠. 이것만 달달달 암기했던 친구들은 갑자기 적용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항상 문학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심지어 저는 새로운 구절들까지 다 가지고 와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게끔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동성고는 항상 암기가 안 통한다. 그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고 자꾸 새로운 구절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이제 화법 단원을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서 화법 단원은 대화의 원리라는 이제 단원이 나왔는데요. 이건 항상 문제가 어떤 대화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는 원리, 얘가 지키지 않은 원리, 얘가 혹은 잘 지킨 원리를 연결하는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좀 어렵게 내시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교과서에서 이 상황이 A 원리라는 거는 또 누구나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가르치시고. 근데 똑같은 대화 상황에 이거 그럼 B 원리도 돼? 이거 C 원리도 돼? 라고 교과서 그대로 출제를 하지 않으신 거죠. 이것도 계속 똑같은 우리가 대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정확한 그 원리의 이해, 그리고 그 원리를 자꾸 새로운 대화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이 정말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그대로 출제가 안 되고 항상 이제 적용하는 문제, 적용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점, 기말에도 이제 계속 가져가야겠습니다. 또 이제 특이점이 교과서에서도 이제 화법 지문이 있었고 학력평가도 화법작문 단원이 이제 출제가 됐잖아요. 그 두 개를 섞었어요. 같은 이제 지문 세트에 가지문은 학력평가 지문, 뭐 나다 지문은 교과서 지문으로 한꺼번에 물어보게 되는 이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 원리를 새로운 대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암기만 했던 친구들은 이게 좀 멘붕이 왔을 수 있겠죠. 좀 접근이 어려웠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경률, 각 원리들에서 자주 나오는 대화 상황, 말하기 특징 같은 것들을 숙지를 했어야 접근이 이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자, 또 이제 방금은 화법 단원이었고 장문 단원의 경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내려고 하셨다. 어떻게 어렵게 내려고 하셨냐? 교과서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출제 안 했습니다. 마치 영어 과목처럼 본문을 변형하셨어요. 그래프를 바꿔치기 하셨고 어떤 일부 문장들을 바꿔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애들이 똑같아요. 교과서 달달달 암기만 했으면 멘붕이 왔을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조금 길어요, 글이. 이 장문 단원이기 때문에 긴 글을 주고 글의 내용을 판단하게 하는데, 애들이 이제 긴 글을 풀 때는 지문을 좀 안 보거나 대충 보고 그냥 선지부터 보고 풀고 넘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런 문제에서는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학력평가 화법작문 문제만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화법작문 문제만 해당한다라고 공지를 하셨어요. 시험 범위 이제 출제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근데 이제 그 문제 중간중간에 독서 문제가 껴있긴 하거든요.
이번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화법 작문이 선택 과목이 아니게 되고 독서랑 조금 이제 섞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공지만 봤을 때는 그 중에 독서 문제는 빼고 대비해도 되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동성고 화법 작문이 항상 독서처럼 내용 일치 문제를 내거든요. 지엽적으로 내용 일치, 불일치를 내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 화법 작문이 선택 과목인 선배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화법 작문 시험을 이제 제가 대비를 하면 항상 화법 작문 문제만이 아닌 독서처럼 추론과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 시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 동성 이제 1학년 화법 작문 문제가 나온다? 똑같이 독서처럼 내겠구나 하고 이제 애들한테 독서 문제도 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화법 작문 문제 이제 범위가 나온다면은 독서처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그리고 추론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화법 작문에서는 그런 걸 이제 신경을 쓰셨어야 하고요. 또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음운 변동 단원이 나왔는데 음운 변동은 당연히 최종 발음뿐만 아니라 그 발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히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발음은 맞지만 그 과정이 틀리면 또 이제 틀리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동성고에서. 그리고 이제 문법은 아무래도 개념 자체가 항상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보다는 조금 오답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좀 뭐 문법 개념 자체가 어려웠다면은 접근이 조금 힘들었을 수 있겠다. 또 이제 문법 문제에서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수능형 문제를 늘리셨어요. 수능형 문제라는 건 보기를 주고 그 보기에 우리가 안 배운 용어들을 혹은 설명들을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라라는 문제가 바로 수능형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동성고는 그냥 약간 이제 보기에 제시된 내용이 그냥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냥 쉽게 선지만 판단해서 접근 가능한 문제들을 주로 출제를 해왔다면은 올해부터는 조금 늘리겠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수능형 문제들, 보기를 새로운 내용을 제시 후에 선지와 보기를 대응시켜서 이제 풀게 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학생들이 안 배운 설명들이에요. 보기가 좀 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 선지가 여기 보기에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하는지를 판단을 했어야 접근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또 요 보기 문제는 물론 이게 교과서에 있는 보기이기는 해요. 교과서에서 이제 배우는 조항이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항과 보기에 있는 조항과 최종 발음들, 과정들을 대응을 시켰어야 되는 문제니까 조금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이제 보기와 선지의 내용 각각을 대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전략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난도가 평이했어요. 100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등급은 학기 합산으로 나오잖아요.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말고사가 엄청 고난도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작년 중간고사 때보다는 이번 중간고사가 그거보다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기말고사의 난도가 상승할 것은 이제 필연적이다. 이제 기말고사가 어려울 것이다를 이제 생각하고 대비를 하셔야겠다.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평소에 기본 교과서 개념만 달달달 암기하는 걸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어렵게 내시려고 했어요. 어렵게 내시려고 이제 교과서 본문도 바꿔치기 하시고 교과서 내용 그대로 안 내시고 계속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는 계속 심화학습, 변형되는 그런 지문에 대한 대비를 이제 꾸준히 하셔야 어려워지더라도 그런 고득점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의 범위를 예측을 해보자면 뭐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학이 나오는데 문학들의 범위를 보면은 다 긴 글이에요. 서사가 소설이고 교술이 수필이고 극이 막 시나리오거든요. 다 긴 글들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 문학은 시밖에 없었거든요. 시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이제 뭐 본문을 그렇게 막 꼼꼼히 안 봐도 이제 대응이 가능해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지엽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긴 글들 중에서 애들이 놓치는 부분들에서 문제를 내십니다. 거기서 애들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또
다른 것도 그렇다고 만만하냐? 아닙니다. 문법이 또 여전히 나오고 심지어 여기 높임, 시간, 피동, 인용, 어휘는 애들이 의문 변동보다 훨씬 더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문법도 만만치 않고요. 독서가 나와요. 또 독서 지문 길죠. 항상. 말도 어렵죠. 논증 방식 관련된 단원이 나올 겁니다. 화법도 계속 나옵니다. 화법 애들이 또 어려워하는 토론 지문이 나옵니다. 다 길죠. 지금 글들이 다 기니까 애들이 문제 푸는 중간에 주의력이 그냥 흐트러지고 막 집중이 안 되고 함정에 빠지고 내가 지엽적으로 이제 내는 그 부분을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단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문항 수도 아까 보셨듯이 30문항 길어졌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27문항이었다가 문항 수 늘어났고 난도 상승 예상,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게 쉬운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풀이 시간 신경 쓰셔야 돼요. 이 시험장에서 처음 이렇게 시험을 푸는 게 아니라 실전 모의고사처럼 몇 번을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 배분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또 한 번 그냥 풀 찍고 내는 게 아니라 항상 검토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동성고는. 너무 함정 유형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항상 한 번 풀고 다시 한번 2회, 3회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시간 확보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간 관리, 시간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풀까를 설명을 드릴게요. 긴 글들이지만 그래도 너무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게 선지에 나왔을 때 바로 0.1초 만에 고를 수 있도록. 다만 함정이 계속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지를 고르고 지문에 그 부분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계속 하시고 문법 같은 경우도 좀 시간 단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좋아하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동성고 선생님들이 자주 내고 자주 내지만 애들도 항상 틀리는 그런 예문들이 존재해요. 그런 예문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진짜 수십, 수백 번 본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예문만 봐도 바로 원리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제 대비를 하시면 그 예문이 나왔을 때 시간이 조금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수 하나 하면은 바로 이제 등급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철저하게 이제 내용 이해 계속 이제 하셔라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계속 말하지만 동성고는 눈속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내는 문제들, 뭐 본문 바꿔치기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 내용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먼저 전 범위를 아주 꼼꼼히 학생들한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이제 시키는데 아까 계속 내는 함정 유형이 교과서 내용 그대로를 내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동성고가. 그래서 저는 모두가 그렇게 가르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변형된 것까지 저는 너무 꼼꼼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대비한 친구들은 그런 함정 유형에 다 잘 안 빠지고 아주 잘 봐주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꼼꼼한 분석과 또 이제 2주에 그 어떤 범위, 어떤 단원을 진도를 나갔으면 그 다음 주에 그 범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근데 그 테스트가 100% 주관식 테스트예요. 물론 동성고는 주관식이 없죠. 그렇지만 이게 객관식 문제 풀 때도 아주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주관식을 써내기까지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과정과 손으로 적는 그게 시험장에서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학생들이 좋아하고 쓸 때는 물론 싫죠. 근데 마지막 결과까지 봤을 때 되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이제 유형별 동성고 유형에 맞춘 문제들과 제가 분석본을 계속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동성고만 이제 동성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유형들 아주 꼼꼼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 뭐 고난도까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많으면은 이제 국어 선생님이 3-4명까지 되세요. 3-4분이. 근데 각 선생님마다 필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물론 이제 필기를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필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반드시 나오겠죠. 근데 좀 이 선생님은 가르쳐 줬는데 이 선생님은 안 가르쳐 준 게 제가 모든 학생들 필기를 취합할 때 보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런 부분에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 개인으로서는 대비가 불가능하겠죠. 저는 그래서 그런 지점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이 반의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다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분석해서 모든 걸 반영해서 뭐가 나올지 포인트를 요약 정리본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2학년 애들도 이 선생님 필기엔 있는데 이 선생님 필기엔 없었던 거를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나왔어요. 충분히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시험 직전에 단거나 서브노트를 제가 제공을 합니다. 서브노트라는 게 부담되는 양이 아니라 정말 몇 장으로 제가 진짜 이거는 출제 반드시 한다라는 포인트들만 압축해서 노트를 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시험 직전까지 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직전 보강 날에 이것만 숙지해도 1등급 나온다라고 했어요. 애들이 에이 이래요. 좀 이제 거기서 좀 약간 이제 문제 많이 틀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특히 에이 이걸로 어떻게 1등급이 나오냐. 근데 실제로 제가 제일 걱정했던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걔가 이번에 2개 틀렸어요. 제일 걱정했거든요. 제일. 기출을 제가 초반에 작년 기출을 걔한테 풀게 했을 때 한 60점대? 70점대 정도 나온 애가 이번에 2개 틀렸습니다. 물론 난도가 근데 난도도 이제 생각해보면은 작년 기출이 더 쉬웠거든요. 작년 기출 쉬웠던 거에서 70점대 나온 애가 그거보다 어려웠던 이번 시험에서는 2개 틀렸어요. 제일 걱정했었는데. 제가 걔 끝까지 잡고 그 노트 계속 숙지하게 계속 알려줬거든요. 너무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도움되고 심지어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랑 이제 선배 중에요. 저랑 선택 과목 제가 분반을 해서 선택 과목 시절에 분반을 해서 인근에 이제 대형 학원으로 잠깐 이제 간 애가 있어요. 시간이 안 맞아서 거기 가서 중간고사를 보고 4등급이 떴어요. 계속 1등급이었던 애. 계속 정규 1, 2, 3등 하던 애였어요. 인근에 이제 대형 학원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4등급. 부랴부랴 다시 이제 다른 학원 조정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왔어요. 이게 너무 그리웠대요. 이거 하고 다시 1등급. 근데 이제 그 학기 종합등급은 2등급.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죠. 그 한 번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도움되는 이제 서브노트 암기 테스트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의 학습 관리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매주 암기 테스트 보고 있고 개인별 맞춤 오답 노트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개개인별로 자주 실수하는 유형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실수 유형들 개인별로 꼼꼼히 제가 매주 누적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한 번만 아니라 계속 매주 거의 이제 시험 전주, 전전주 해서는 계속 실전처럼 이제 내신 훈련 시키고 있고요. 복습 영상 그리고 상시 이제 24시간 질문 가능한 이제 카톡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 교재들이고요. 꼼꼼하게 이제 모든 범위를 분석하고 이것들은 추가 문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이 이번에 푼 이제 권수가 6건이 돼요. 문제만. 그래서 물론 이거는 뒤에 거는 강요는 아니었어요. 문제 더 풀고 싶다고 하는 애들한테, 다 푸는 애들한테 이제 추가로 제공한 건데 무한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걱정하지 마셔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의 매주 보는 암기 테스트인데 이런 빨간색 답들이 학생들이 매주 써내야 되는 답들인데 물론 이제 주관식이 없지만 객관식에도 아주 도움되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제 쓰기 위해서 떠올리고 손으로 적어내는 이런 연습들 도움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제가 동성고 계속 좋은 결과 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성고 근방에서 제일 잘 알고 오래 가르친 동성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말고사도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잘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